금값이 하루 만에 14.9% 폭락했습니다. 43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에요. 지금 금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히 불안하시죠?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4년이 떠올랐거든요. 1974년에도 금값이 460% 치솟았다가 47%나 폭락했어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중요한 건 1974년 그 폭락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것과 실제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974년과 2026년을 나란히 놓고 지금 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금값이 하루 만에 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뉴스에서는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 달러 강세, 그리고 빚내서 금 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치운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물가도 높죠. 이럴 때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오히려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정작 소화기가 고장난 상황인 거예요.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대피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뉴스에서 말하는 원인은 방아쇠일 뿐이에요. 총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총알이 뭔지 1974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74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금으로 몰렸어요. 금값이 단기간에 수백 %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빚내서 금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충격이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빚내서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금값이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터지면 좋은 주식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금도 똑같았던 겁니다. 2026년 지금 상황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관세 충격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요. 물가 걱정에 금으로 돈이 몰렸다가 최고점 찍고 폭락했습니다. 빚내서 산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가격이 무너진 거예요.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1974년에는 금과 달러의 관계 자체가 바뀌는 전환기였고요. 지금은 달러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전환기입니다. 배경은 다르지만 금이 급등하고 쏟아지는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4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1974년 폭락 이후 5년간의 데이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값이 바닥을 찍고 바로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떨어졌어요. 빚내서 금을 샀던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하나둘씩 팔아치우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겁먹고 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산이 끝나고 나니까 금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1980년까지 몇 배나 뛰었습니다. 폭락 전 고점을 훌쩍 넘겼어요. 스프링을 생각해보세요. 꾹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 원래 높이보다 더 크게 튀어오르잖아요. 억눌려 있던 금값도 똑같았습니다. 물가 오를 때 내 돈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 달러가 불안해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이런 구조적인 수요가 금값을 다시 밀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2026년 지금은 어떤가? 숫자로 보면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이 흐름은 이번 폭락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이게 금값 반등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4년 때도 통화정책이 바뀌면서 금이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1974년 폭락은 끝이 아니었어요. 상승 사이클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린 거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구조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상황별로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갖고 계신 분, 지금 사려는 분, ETF냐 실물이냐 고민되는 분,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이미 금을 갖고 계신 분, 지금 무서운 거 압니다. 그런데 패닉셀은 하지 마세요. 1974년에 폭락장에서 팔아버린 사람들이 가장 후회한 케이스예요. 그때 버틴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구조적으로 금을 밀어올리는 힘이 아직 살아있는 한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 두 번째, 지금 사려는 분,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나눠서 사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신호가 오면 그때 속도를 높여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씩 담아가는 구간이지 올인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ETF로 살지 실물로 살지 고민되는 분.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실물금은 살 때 부가세가 붙고 수수료도 나가요. ETF는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가 붙고요.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소액이면 ETF가 편하고
있고 큰 금액이면 실물도 고려해 볼 만해요. 정리하겠습니다. 1974년 금값 폭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승 사이클의 중간역이었어요. 2026년 지금 이 폭락도 같은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공포에 팔면 1974년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건 그거예요.